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공무원학원 영어대표 교수 줄리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악조건 속에서 시험을 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오늘 4시에 문제가 뜨고요. 지금 이제 해설을 하려고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이게 지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도 제 생각에 이제 시험 끝난 학생들 이거 왜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난 학생들 중에서 일단 좀 쉬셔야죠. 그런데 이 또 듣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바로 공부를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이브를 또 시청하실 거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추후에 볼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시험이 지금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하고 해설 강의를 라이브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며칠 지나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실전 현장감 있게 진행을 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전 과목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한국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사가 많이 어려웠다. 그다음에 영어는 여러분들 그 지방직하고 비교를 하면 지방직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문법 문제가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밑줄 문제가 좀 있으면, 밑줄법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좀 푼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문법 문제를 3문제로 줄인 대신에 평균적으로 4문제 나오는데요. 3문제로 줄인 대신에 이 문제 하나의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걸 대비해서 유비무환으로 영작을 많이 했지요. 정말 실제로 하나의 문제 속에 문법 지식이 적어도 한 15개, 10개 이상은 들어있는 그런 통합사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특징이 이런 것 같습니다.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0 국가직 9급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 뭐 빡세게 외울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어휘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어휘 난이도. 이게 사실 뭐 그냥 9급의 난이도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소방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난이도면. 그래서 형용사 수준, 그다음 형용사를 냈는데 형용사 무난한 걸 냈어요. 그래서 어휘는 4문제가 나왔는데 그 4문제 중에서 3개는 암기빨입니다. 암기, 성실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한 개라고 할게. 그냥 좀 칠판에 수월하게 적게. 이 어휘 중에 한 문제는 전치사의 중요성, 전치사 위주로 추론하는 그런 이 추론의 중요성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적중은 다 했습니다. 제 교재 전기노설 암기노트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문법 요약서 사라, 뭐 단어 요약서 사라, 수거 요약서 따로 판매한 적 없습니다. 오직 저는 암기는 제 교재 뭐지요? 전기누설 암기노트. 이제 교재가 없어서 다시 다 찍어내야 됩니다. 전기누설 암기노트에 수록된 것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Pay Tribute to 이거 이제 틀린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전기노설 암기노트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경의를 표하다 정답 honor, HONOR. 그 다음에 문법 문제는 문항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3문제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줄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문법은 뭐냐, 말 그대로 이거는 그죠,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is 쓸래, 아 쓸래, 뭐 단원별 문제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영작의 중요성 항상 강조하죠. 그러니까 문법을 안다 모른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영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통합사고의 힘이 아주 위대했습니다. 생활영어 2문제 나왔는데요. 생활영어 난이도 완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상종하루 문제가 배분이 돼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뭐 기가 막힌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30점, 40점 이런 점수는 잘 안 나올 거고, 내 생각에 60점대 학생들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뭐냐면 허를 찌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 난이도는 없어요. 난이도가 원래 최상 상중하가 있다면 최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직도 그랬습니다. 허를 찌른다. 야, 정말 지게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었고 제가 보기에. 하지만 난이도 중상에서, 적당하게 난이도가 중상에서 소재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인문학,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 그 다음에 또 과학까지 해서요. 전방위적인 스키마 속에서 뭐 지문 장문인 건 기본이죠. 지문 긴 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문 수준은 매우 길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읽기, 리딩 스킬의 힘이 또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예전보다 어떠냐면 그래도 난이도가 상, 그 다음 난이도가 중, 그 다음에 하, 그 다음 최상 이렇게 올려 있어요. 모든 시험지를 놓고 보면. 그런데 9급 지방직도 그랬고 국가직도 그랬고 최상이 없어요. 최상이.
그다음에 보통 시험이 어려울 때는 중이 잘 없어요. 중의 문제가 작아요. 중의 문제가 적다 보니까 기분 나쁜 점수가 나와. 40점 이런 점수 있지, 30점 이런 점수. 근데 과락은 별로 없을 거예요. 중이 제법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중 난이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끼리 말로 점수가 밀집되는, 뭐 그러니까는 미안해 이런 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중이 떠중이들 있지. 어중이 떠중이 점수가 한 60점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중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전체 이 구급 시장에서 시험 점수를 제일 잘 받아야 되는 게 일행직하고 관세직이에요. 일행직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는 걸 아시겠지만 관세직은 경쟁률은 낮아도 찐들이야. 그 고수들 실체적 진실을 갖고 관세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이라서 거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관세직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세직하고 일행직은 90점이 돼야 합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영어 점수만 놓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렬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겠으나 다른 직렬들은 80점 정도를 합격선으로 봐요. 물론 기술직은 좀 더 낮아도 되죠. 기술직은 점수가 조금 더 낮아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악조건 속에서 시험 치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기는 이제 이쪽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원래 지금 예, 9급 끝나고 있죠, 여러분들. 9급 끝나고는 원래 나 쉽니다. 시험지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1년 내내 진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니 9급 끝나는 날에는 저도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시험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루 이틀이라도 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이 9급 끝나고는 제가 오늘은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또 따끈따끈하게 또 찾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시험 끝난 사람들은 굳이 바로 막 시험지 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시험이 끝인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 각자 오늘 그죠? 친구들을 만나서 놀든지 아니면 잠을 실컷 자든지 맛있는 걸 그냥 양껏 먹든지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한테는 오늘 이 라이브 강의가 정말 필수적이고 지금이 정말 집중하셔야 될 시기냐 하면 내년을 보고 가실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간다, 뒤처진다, 그 다음에 고만고만하다 할 때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감 있게 해설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현장감 있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필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걸 30분 만에 발라야 되거든. 30분에 바르고 90을 받으려면 이 3시간 걸리는 해설 강의를 하면 안 돼. 그래요. 번역 강의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항상 제가 해설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가책형을 가지고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감 있게 갈게요. 자, 먼저 볼펜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문제 1, 2, 3, 4 한번 보십시오. 1, 2, 3, 4. 자, 이 출제자가 깔끔하게 냈어요. 우리 짜증나게 안 하려고 어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문법도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5번부터 7번까지 문법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8번부터 쭉 끝까지 독해로 가려고 했으나 사이에 생활용 한 2개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출제원이 안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학생들 짜증나 죽겠는데, 그죠? 문제 배치까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너무 빡칠까봐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제자님. 자, 1번에 형용사입니다. 캔디드, 솔직한, 와그라노 중학교 수준이다. 그지? 그러니까요. 바로 바르자. 자, 제가 이런 말 잘합니다. 보통 이 밑줄 친 단어들이 빈칸처럼 풀어도 답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그래. 1번을 빈칸으로 풀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이건 정말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1번은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죽자. 알겠지? 자, candid, 솔직한입니다. 정답 1번. 정답도 역시 중학교 단어네. 왜 이럽니까? 그죠? frank, 솔직한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칠판에 한번 예쁘게 적어볼까요? 예, candid. 그죠? 솔직한, 맞습니까? 솔직한, 동의어로 outspoken, 이런 것들 한번 적읍시다. 동의 하나만 더 적읍시다. 솔직한, R인데, 그지? 예. 자, 솔직하다. 예. 솔직하다 해서 조금 더 가서 이제 노골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수위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단어들이야. 이 솔직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면 약간 노골적이다, 무례하다 그런 단어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어감이 나쁘지 않은 솔직한입니다.
자, 그럼 보기 단어들의 구성은 어땠나? 보기 단어들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기초 단어들로 바르고 있네요. 이번에 logical, 논리적인. 3번에 implicit, 이거 제가 어떻게 예문 들었습니까? 자, 이 3번의 implicit 같은 단어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단어들의 특징이 뭘까? 무채색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누군가한테 욕을 들어서 기분 나빠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아주 좋은 칭찬을 들었어. 그럼 기분 좋아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무채색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자기 단어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평소 때 추천한 학습법이 뭐죠? 이 단어를 써서 한글 예문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들었던 예문이 뭘까? 3번 implicit 가지고. 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먼저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implicit한 합의가 있습니다. 기억 딱 나시죠? 아니라고 발표 못할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뭐다? 암묵적인, 내재된 그런 거였습니다. 암묵적인, 내재된. 그러니까 암묵적이다, 내재돼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게 공부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게 공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3번 같은 단어는 한글 예문을 자기 스스로 떠올려보자. 자, 3번 implicit, 암묵적인입니다. 암묵적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가? 그러니까요. 자, 그런 암묵적인입니다. 4번에 passionate, 이거는 알고 넘어갑니다. 2번 가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spicuous, 이것도 중학교 단어죠. 예, 출제원들 참 착하네요. 예, conspicuous, 두드러진, 이것도 노골적인 이런 거죠. 눈에 띄는, 두드러진, 눈에 띄는 정도지요. 두드러진다, 눈에 띈다. 정답으로 바로 직행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정답. notice가 알아차리다. noticeable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보기 단어 어땠나 보겠습니다. 보기 단어 2번만 살펴볼게요. 2번 단어. 자, vapor 수증기지요. 그때 OUS가 가득 찬 그런 뜻이니까 수증기로 가득 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증기로 가득 찬. 그래서 1번, 2번 성실성입니다. 그냥 외워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 3번이 여러분들, 예,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추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제가 출제위원들이 비슷하게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성향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다? 전치사를 하나씩 발라가지고, 전치사의 고유한 의미를 하나씩 바르면, 그러면 생소한 전치사를, 수거를 만나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영화 제목도 있죠, 이거, inside out. 맞나? 예, inside. 아니, 그 다음 out, 바깥으로 드러나게. 아니, 바깥으로 드러나게. 내 성격이 그러지. 줄리아 쌤 성격이 너무 솔직하지.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하고 이 바깥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연기가 안 되죠. 가면을 못 쓰지. 페르소나가 없죠, 줄리아는. 그죠? 그러니까는 줄리아 선생님은 정말 성격적으로 인사이드 아웃하게, 그지? 인사이드 아웃하게 줄리아 쌤을 알 수 있다. 줄리아 선생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인사이드 아웃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안이 바깥으로 나온다. 내 안이 다 보여준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인사이드는 안이라는 것이고 아웃은 바깥. 그래서 비슷한 말로 뭐다? 표출. 그 다음 드러남, 이 정도 아닙니까? 바깥 표출 드러남. 그 다음 두 번째 아웃의 의미는 뭐죠? 철저히, 끝까지. 예, 이 딱 두 가지 의미라고. 그렇다면 지금은 인사이드 아웃 그렇게 추론을 하신다면, 자, 3번 이거 외워서 들이대는 거 아닙니다. 3번은 암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빈칸처럼 한번 적어내 보겠습니다. He is the best person. 그는 최고의 사람이지요. To tell you, 당신에게 알려줄. How to get there. get도 제가 강조했지요. get there 그랬으니까 거기에 도착하다지. 거기에 어떻게 도착할지를 말입니다. Because 인과성이죠. 이게 관계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시를 우리끼리 말로 훤하게, 좀 사투리 쓰면 바싹하게, 맞습니까? 예, 훤하게 도시를 안다. 도시를 바싹하게 안다. 도시를 꿰차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thoroughly, 철저하게. 보기 단어도 무난한데 4번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4번에 tentatively는 뭐였죠? 잠정적으로 또는 머뭇거리면서. 다시 잠정적으로 또는 머뭇거리면서 정도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또는 머뭇거리면서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1번, 2번은 맞춰야 돼요. 그리고 3번까지 맞춰야 돼요. 예. 자, 4번이 변별력 문제입니다. 네, 변별력 문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변별력 문제. 근데 이것도 제 교재 청기누설 암기노트에서 다 적중했다 그 말입니다.
pay tribute to.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가 pay tribute to가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냐면 pay란 동사가 원래는 지불하다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다의 개념으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pay tribute to. 그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honor.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의 영어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All along the route was thousands of homespun attempt to pay tribute to the team, including message etched in cardboard, snow, and construction paper. 여기에 낯선 단어들, 낯선 단어가 2개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는 homespun, 맞습니까? 시험장 가서 처음 본 단어야. 그 다음 etch,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ETCH, 모르는 단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이런 것도 ROUTE, 루트도 사람이 갑자기 멍해져서 이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순간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런 지문이죠. 그럼 이제 4번을 딱 보고 논리의 단서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번의 밑줄 친 pay tribute to를 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관계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한 문장의 관계 단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줄에 all along 그 들어갔다가 두 번째 줄에 including 줄입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관계 단서입니까, 선생님? 보세요. 천사와 그 다음에 또 천사와 그 다음 또 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악인들, 사기꾼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뭐를 포함하여라고 including을 썼으면 상식적으로 어조가 같다는 겁니다. 어조가 같다는 거예요. 어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외우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의 희망은 바로 어조로 추론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가본다면 all along the route. 자, 그 길을 따라서 말이다. 비동사 were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다가 아니고 있었다. 도치구문처럼 생겼습니다. 자, 수천 개의 홈스펀 시도들이 있었다. 홈스펀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넘어가요. 자, 팀, 밑줄 띄우는 목조가 팀입니다. 팀들에게 삐리리 하려는 그 말이야. 자, 팀들에게. 그 다음 뒤에 보니 메시지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나? 카드보드나 눈이나 컨스트럭션 페이퍼에 etch 새겨져 있는, 추론해 주겠죠. 새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여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메시지는 악의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은 부족하겠죠. 그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조를 약간 플러스에 가깝다라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답을 찾으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번. 예, 하지만 pay tribute to를 암기를 하실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4번 pay tribute to, 예, 헌사하다, 조공을 하다 이런 겁니다. 헌사하다, 조공을 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 compose는 구성하다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팀을 구성하려니 아니지, 그지? 구성하려는 그게 아니죠. 자, 3번은 publicize는 공개하다 정도. 3번의 publicize는 공개하다 정도 되겠습니다. 공개하다 정도 되겠습니다. 팀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 말이지. 조공하다는 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암기가 별로 아니죠. 3번, 4번 다 트렌드가 좋습니다. 자, 그럼 문법 문제 5번, 6번, 7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똑바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입니다. 자, 각각의 문장마다 출제 포인트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완전 번역하셔야 됩니다. 완전 번역하면서 출제 포인트 잡아요. 이런 법을 보실 때는 관사 빼고 번역에 다 반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평소 때 훈련시키는 방법이 관사 빼고 언더 빼고는 다 모든 단어를 번역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출제 포인트가 보입니다. 1번 가볼게요. The traffic of a big city, 대도시의 교통은 작은 도시의 교통들보다 더 번잡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대로 두면. 자, 그럼 출제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되네요. 첫 번째, 5-1 전치사 of입니다. 전치사 of, 뭐뭐의 괜찮죠? 그 다음에 비교급, busier than. 어때요? BG가 음절이 짧으니까 ER 잘 붙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틀려버렸죠? 도즈가 틀렸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도주는 복수명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단수명사니까 뭘로 바꿔야 되겠다? that. 맞습니까? 그래서 that 쓸래? 도주 쓸래? 그런 문법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어떤 관점에서 강조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명사 공부하는 건 좋은데 대명사가 I, my, me, you 이런 거 공부한다고 시험에 나오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원이 좋아하는 대명사를 제가 딱 말했잖아. 출제원이 선호하는 대명사는 뭐다? want, that, those, it, them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that하고 도주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잖아, 수업 시간에. that하고 도주의 공통점은 뭐다? 전치 수식 받지 않는다. 후치 수식만 받는다. 다시 that이나 도주는 후치 수식. 지금도 1번에서 보시면 후치 수식 받아서 of a small city의 수식을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that은 단수 명사를 받고 도주는 복수 명사 받으니 해석을 통해서 수일치를 판단해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도주를 뭐로 고친다? that으로 고치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출제 포인트 보여요. 가자. I will think of you. 나는 당신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When, 뭐 할 때? 내가 다음 주에 해변에 누워있을 때 말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하는지 모르겠네. 생각해 주기를. 자, 이번에 출제 포인트가 뭐냐? 이게 은근 많아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think의, 동사 think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이 think에 대한 of가 찜찜함이 없어야 돼요. of 잘 썼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제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쳤나? think가 생각하다인데 어떨 때 of가 오냐? 뒤에 명사가 올 때 명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어 동사가 문장이 오지. 그럼 think of예요. 접속사 that을 써야 돼요. 접속사 that.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다. 명사에 관해서 생각하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일 수 있나? 이 전치사 of가 찜찜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운 수거 뭡니까? A를 B라고 여기다 수거. think of A as B. regard A as B 동의어지요. 그래서 of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딱 보니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when 절의 판단 능력이지. when 절은 절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언제라고 번역되는 명사절. 그 다음 또 앞에 살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형용사절. 그 다음 지금처럼 뭐뭐 할 때 시간부사절. 그래서 when 절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 스스로. 그래서 지금 보니 when 절은 뭐다? 시간부사절이다. 그럼 시간부사절이니까 내용상 미래일지라도 미래 쓰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당당하게 미래조동사 will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법상 또 틀렸다, 그지? 자, 그럼 출제 포인트 2개째. 또 있다, 또 있다. 우리 꼼꼼하게 봅시다. 자, 문법. 자, 또 출제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이거지. lying. 이거 써야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자동사로 가야 되는 거지. 타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자동사는 옳고 타동사는 틀렸다. 자, 그 다음 또 출제 포인트 또 있다. 내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이럴 때 전치사 쓰지 않는다는 거. next가 들어오면서 전치사 in 이런 애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next week 잘 썼네. 틀린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2번도 틀린 걸로. 그러니까 봐, 힘들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맨 앞에 있는 단어 listen? 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 몰라도 돼요. 자, 이것들은 그 뒤에 나오잖아. 봐. 음식이었다. 음식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다 사전 두드려 보면 뭐 건포도 또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 listen들은 한때 출제 포인트 once입니다. once에 해석이 되어야지 once가 접속사가 아닌지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한때 비싼 음식이었다. 그리고 오로지 하고 이제 잠시 멍청해졌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잠시 멍청해져, 3번에서. 그래서 일단 처음 봤을 때 제 생각에 3번이 옳다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4번도 옳거든. 큰일 났네. 그죠? 난 너무 잘하지. 마음을 읽어버릴 거야. 어머, 줄리아 선생님,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 봐.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 그래서 3번을 다시 볼게요. 자, 비싼 음식이었다. 그래서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그래서 내가 더 웰스야 부유함이 그들을 먹었다. 말이 안 되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부유함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리내서 해석하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약점의 강제 노출 효과거든. 왜 소리내서 평소 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마음속으로 하면 제가 틀린 걸 발견을 못해. 근데 소리내서 해석을 해보면 약점이 강제 노출이 돼요. 이대로 이거는 부유함이야. 명사잖아. 그냥 명사잖아. 부유함. 맞습니까? 부유함. 말이 안 되지. 부유함이 아니지. 부유한 사람들이지.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또 올라.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다.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 맞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내 나이 돼봐. 이거 똑같이 보여. 웰시나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 말이 그지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자식아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라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도 본인도 뭐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잖아. 공부가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철없이 그냥 해맑으면 돼.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걸로 판단됐고. 됐습니까? 그 다음 대명사 맨 끝에 them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them.
자, 대명사 them 맞지요? 앞에 주어가 복수명사니까 them 잘 썼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정답이 4번입니다. 나 이런 이야기 할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역대 공무원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해의 모든 타직렬 기출문제라고 있지. 지금 보면 출제 성향이 정말 비슷해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끝난 소방 특채하고 비슷해. 지금 소방 특채에서 뭐 나왔나? 뭐뭐와 관련이 있다? be linked to. 거기에서 보기 이지선다로 링킹 할래, 링크 할래 그랬거든. 이거 동의어 내가 적을 때 쫙 적었잖아. be related to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 우리 학생들 나는 소방직 아닌데, 나 국회직 아닌데, 나는 뭐 법원직 아닌데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촌스럽게. 출제위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제가 타직렬 문제 꼭 열심히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뭐와 관련 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제가 번역해 볼게요. 처음부터 번역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자. The intensity of a color. 색깔의 intensity는 뒤로 가서 얼마나 많은 회색이 그래야 돼. 회색을 그래야 돼. 회색을. 그 색깔이 얼마나 많은 회색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여러 개 잡을게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4번 전치사 of입니다. of가 뭐뭐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수거 표현. be related to. be related to. 이런 건 뭐 외울 때 외워요? 제가 제 교재 청기노술한기 노트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그 형용사에 PP도 해당되죠. 그 다음 출제 포인트는 how many와 how much의 구별. 그레이 지금 불가산으로 보고 how much 잘 썼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출제 포인트는 how much 그레이 덩어리 전체의 문장 성분. how much 그레이 전체가 뭐다? 목적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그 뒤에 주어 타동사 구조인 거야. 그럼 맨 끝에 타동사 contain 이 뒤에 목적어를 중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이제 드디어 문제 5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PPT로 그냥 화면 쳐다보고 있고 학생들은 멍청하게 형광펜으로 줄이나 긋고 있는 그런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문장들을 적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민낯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올바른 공부법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문을 보시고 번역을 딱 적어놓고 그 번역을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면서 생각하는 그런 공부법 영작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한글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현들 때문에 생겼다. 출제 포인트 이것도 하나하나 찝어볼게요. 제가 많습니다. several 첫 번째 several 뒤에는 복수명사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several 복수명사.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한글을 지금 보니까 생겼다 그랬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나요? 우리말로 과거처럼 해석되면 과거 쓰든지 현재 완료 쓰든지 하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말로 과거처럼 해석되면 과거 쓰든지 현재 완료 쓰든지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서 틀렸나? 태가 틀렸죠. 항상 제가 능동태, 수동태 볼 때는 동사 빨가벗기라 그랬지. 동사 원형으로 까라 그랬지. 그럼 이거 동사 원형이 뭐냐? 레이즈잖아. 그러면 뭐예요? 레이즈는 타동사인데 뒤에 보니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는 목적어다 그러면 안 되겠지? 전치사구는 뭐니까? 부사.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태가 돼야 된다? 수동태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번 틀린 이유는 수동태가 아니라서 틀렸지. have been pp, have been pp 뭐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 뭐 때문에 그랬으니까 due to 잘 썼어요. 자, 그래서 1번 무사히 통과해야 돼. 2번 가봅니다. 그 위원회는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command 일단 뜻 알아야 되죠. command 명령하다. 야, 이것도 뭐예요? 주장, 제안, 명령, 요구동사. 주장, 제안, 명령, 요구동사는 대절의 주어가 뭐라 할지라도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왜? 조동사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단어 siege 있지, siege. 그 siege가 지금 s가 안 붙은 게 옳은 거라는 거지. 왜? siege 앞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6번에서 이제 딱 약간 정신병이 온다. 정신병이 시험장 가서. 자, 문제 6번을 딱 봤거든. 그래.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니까 동사 원형인지는 알겠어. 근데 언놈이 찜찜한지 알아요? 자, 잘 들어봐. 시즈 이거 있지. 갑자기 이놈이 새끼가 잔지 탄지 미치겠는 거야. 분명히 이런 생각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깊은 고민에 빠져. 이거 타면 이거 수동태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동사 원형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물음표.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딱 가볼게요.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 그랬습니다. 출제 포인트. 이건 지금 문맥상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야 했다는 건. 그래서 조동사 had to 일단 잘 썼어. had to는 결국 했다는 거거든, 억지로. 그런데 should have pp는 안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had to 잘 썼어. 그 다음 출제위원이 곳곳에 전치사 실력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against지. 지금 against가 한글 번역에는 반영이 안 됐지. 근데 지금 보니까 against의 어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 against는 뒤에 게 마이너스 싫다는 거야. 그래서 밀쳐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싫어서 밀쳐내는 거니까 against지. 여기에 for 쓰면 안 되는 거야. for. 좋았고. 그 다음 that 판단해야 돼요. that 보니까 앞에 산행사 있고 관계대명사야. 그 다음에 이제 will blow 뭐 바람이 분다. 그 다음 over입니다. over. 그래서 over는 뭐뭐 이상 하는 부사지요. over 판단했고 맨 끝에 있는 시간당 이럴 때 on hour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는 생각이 뭐냐면 3번 옳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럼 옳은 게 2개야 그러니까. 자, 일단 그런 상황이야.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자, survive 줄일까요? survive. 그죠? 생존하다, survive. 수동태 불가동사죠.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2개 붙었다.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틀려도 돼요. 그래서 내 말은. 자, 내가 그럼 어떻게 내 말에 책임질게.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시험장 가서 답이 없어 보일 때 또는 답이 2개인 것처럼 보일 때 다시 보기 문법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다시 보기. 근데 거기 다 걸려들어. 이게 지금 장과 탕가도 따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시제인 거야. 시제. 내가 뭐라 돼. 시제 문제도 내가 꼭 답이 안 보일 때 보라 그랬잖아. 답이 없는 것처럼 볼 때 다시 보기 출제 포인트에 시제라는 것도 꼭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3번은 하나의 문장에서 시제가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맨 앞에 had to가 과거기 때문에 will이 아니고 조동사 would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would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막 여기에 대해서 인지가 잘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학과 3번 학과 하다가 뭐 잘 찍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안타깝지만 비극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시 뭐 시제 공부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 문법이 3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 틀린다면 저는 6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맞춰야 돼요. 7번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번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글 말고 이 영어를 제가 하나하나 번역해 볼게요. 하나하나. Human being, 인간은 themselves, 인간 스스로를 to environment, 환경에 빨리 적응시킨다.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럼 1번의 출제 포인트가 몇 군데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부사입니다. 빨리란 부사 quickly입니다. 이 부사가 지금 동사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혼동어휘입니다. adapt, A-D-A-P-T. adapt 이 자리에 채택하다 adapt 쓰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또 강조했죠. adapt A to B도 있고 adapt to도 있다고. 뜻이 다르다고 했지. adap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근데 adapt A to B는 A를 B에 적응시키다지. 그래서 지금 adapt A to B로 잘 썼다는 거. 그 다음 대명사지요. themselves 이 자리 별표하시고 themselves 이 자리가 앞에 있는 human being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재귀 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지 그냥 them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운이 또 좋아하는 긍정 부정으로 장난치는 거죠. 한글에서 출제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이거는 포기했다는 거야. 그죠? 포기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포기했다. 그리고 우리 수거 조동사 표현에서 배우지요. 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동의어 외울 때 쫙 외우지요. have no choice other than to 부정사. have no choice other than to 부정사. 거기서 other than 대신에 but 쓸 수 있다 그랬죠. 표현 한번 줄쳐봅니다.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럴 때 but이 제외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걸 제외하면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to 부정사 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잘 썼지. 그 다음 전치사 중요하네요. because of 줄칩니다. because of 뒤에 명사가 왔으니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다. 좋았어. 1번, 2번 다 잘 썼어. 3번 가겠습니다.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그랬지요. 자, 이거 왜 출제하는지 알아요? 학생들은 보통 보면 자신이 외우는 것 끝 한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금지하다 수거가 prevent 또는 prohibit A from B라는 거 외웠단 말이야. 출제 봅니다. prohibit A from B.
그거 보고 좋다고 다음 문제 풀자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연이 동명사 내는 방식 말했잖아요. 특히 동명사는 능동, 수동 엄청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명사는 태를 꼭 따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뭐야? 동명사 쓴 건 좋은데 태가 틀렸잖아요. 전치사 from 뒤에 보십시오. from 뒤에 promote는 타동사잖아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지 않습니까?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동명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being promoted. 네. 그래서 지금 백날 말해봐서 소용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될 때까지 영작하라고. 한 번에 정확하게 될 때까지 영작하세요, 여러분들.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목적 없으면 수동이다. 이론일 뿐이에요. 본인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독한 학습법을 아침 특강에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법 포인트를 반영하여 영작을 하는 것을 쓰지도 말고 소리내서 입으로 말해보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방법이 난 최고라 생각해요. 그 정도로 강도 높게 공부하신 분은 이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3번은 동명사의 태가 틀렸다. 출제어는 어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공략한다? 학생들은 보통 자신이 암기한 포인트가 옳다 하면 넘어가 버리는 습관이 있다. 예, 그게 아니고 동명사의 태 꼭 따져요. 4번 갑니다.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가조, 이슬, 썼고, 진조, 투부 정사인데 이거 출제 포인트는 역시 전치사예요. 문제 곳곳에 전치사가 중요하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아이는 부사예요. 부사. 예, take apart 할 때 apart가 출제 포인트예요. apart 줄치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apart를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apart하고 헷갈리는 게 away, aside, off 이런 거 있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해야 돼요. 출제자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를 안 할 때는 안 궁금해요. 안 물어봤거든, 안 궁금하거든. 근데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전치사들이 뭔가 이 전치사는 물론 아니에요. 부사들이에요, 부사. 이것들이 약간보다 좀 분리 이탈의 느낌이에요. 분리 이탈. 그런데 제가 apart하고 off의 공통점이 뭐다? 이것들은 점선, 평면, 공간 중에 공간적 개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근데 away나 aside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선의 느낌이라 그랬지. 예. 그러면서 apart는 또 뭐다? 원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그죠? 분리, 이탈, 떨어져 나오는 거. 원래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서. 근데 off도 분리 이탈이긴 하나 off는 원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지. 예,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뭐예요? 그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의 큰 틀을 갖추고 있지. 그 틀에서 뭡니까? 분리를 한다는 건 하나의 부품을 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part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9급 문법을 보면 문법 문제든 이어동사 수거 문제든 생활영어 문제든 출제원들은 전치사에 대한 실력을 곳곳에 묻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라요. 7번. 자, 그럼 제 생각이 맞습니까? 문법 문제가 겉보기에는 3문제지만 질적으로는 한 10문제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3, 5번, 6번, 7번. 여기에서 하나 정도 틀린다면 저는 6번이라 생각한다. 6번도 2번 찍을까 3번 찍을까 하다가 이제 그죠? 그날 그지? 여러분들의 운명에 맡길 거고 5번이나 7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 사실. 네, 강도가 높습니다. 이거 학습법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8번부터 미치겠지. 지금 공무원 시험이 뭐예요?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이 부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든 한글이든 지금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거는 읽기 능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읽는 것 자체를. 나는 글 읽으면 자본디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8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평소 때 제가 수업하는 대로 해볼게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말 그대로 숲의 독해, 전체를 본 독해이기 때문에 이 지문 길이 이거 이대로 다 번역하면 한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있는 한 단락을 다 우리말로 옮기면서 아름답게 번역하면서 하면은 한 20분, 30분은 걸릴 거예요. 30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2분 또는 1분 30초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맞게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를 찌르는 한 방을 날리는 강의를 할 테니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도 처음부터 읽습니다. 읽다가 제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십시오. 출발!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은 말이다. It's the one way, 한 가지 방법이지. To know whether the story you believe about the world.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이야기. 또는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어떤 그 장소. 자, 이런 것들. 그 이야기가 remain intact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이 그토록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던, 인문학에서 말했던 확증 편향,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질문을 딱 보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편향성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그죠? 탈진실의 시대에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거잖아. 지금 그런 글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믿는 이야기.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믿는 이야기. 당신이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믿는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온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온전하다는 말, 이게 intact. 온전하다는 말이 이제 사실이냐 그 말이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문장은 뭐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We all need to examine.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examine.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 다음 콤마 air them out. 계속 강조합니다. 이 동사 air them out. 외운 거 아니지요? 에어 공기잖아. out은 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빼낸다, 걸러내는 거지. 그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 걸려내고 let them breathe. 그 생각들이 숨쉬게 해줘야 된다. 표현 지기네요. 표현 지기네. 야, 지긴다, 야. 우리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너무 옳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도 안 해. 아마 그 틀린 생각도만 숨통 막힐 거야. 주인님, 난 주인 머리에서 나가고 싶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나 주인 머리에서 나가고 싶어. 나 좀 보내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 제가 그럼 저도 5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다가, 이건 지금 보니까 이런 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를 딱 보고 보기 분석력 있으십니까? 아, 이게 뭘까? 이거 문제 8번 있죠? 예. 경찰 1차의 19번하고 똑같아. 응. 경찰 1차의 19번하고 똑같아. 응. 이거 국어도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있다대. 국어도 일치 문제하고 추론 문제 다르지. 국어도 지문 속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으시는 거하고 추론하시오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 8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뭐를 딱 해야 되냐면 본문에서 자기가 읽은 게 사실인 게 있고 의견이 있거든.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이 글은 단락 전개 방식으로 시작할게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주제로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기를 딱 보니까 보기를 딱 보고 우리가 웃어야 돼. 우리가. 아, 출제원이 보기 중에서 2개는 사실을 발라놨고 2개는 의견을 발라놨네 이렇게. 그 2개는 절대 안 골라야지 그래야 돼. 보기 1, 2, 3, 4 중에서 사실이 3번, 4번입니다. 3, 4 고른 바보야. 그래서 3, 4 고름이 문제를 모르는 친구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3, 4번에다 적으세요. 고른 바보라고. 왜? 3, 4는 사실이거든. 3번 번역해 볼까요? We are reluctant.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걸 꺼려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 공감하는 거 맞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 듣는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단락 전개 방식이 중요한 거지. 이 글은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림으로 반드시 작가의 의견을 요지로 고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1번, 2번이 의견이겠지. 1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to persuade others. 전혀 아니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지. 들어라. 그랬거든. 잘 들어라. 자, 이제까지 잘 나오기. 정답 2번이지요. We need to listen.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speak up. 터놓고 이 말이지. 공개적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준비하시고 지문 속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을 찾자 그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의견을 찾자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줄로 내려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줄 한번 내려와 볼까요? 자, 7번째 줄 형광펜 하겠습니다. Speaking up is important. Speaking up is important. 터놓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견이라 적어요. 의견이지. 그 다음 그 뒤에 yet. 또 yet로 한번 논리주네요. 출제위원이 yet로 우리를 놀린다. 그죠? 자, 그러나. 이 그러나의 2가지 기능. 첫 번째는 yet가 내용의 전환을 가져오는 역접. 그럴 때는 이 역접의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다. 주제문이다. 앞에 건 버리고 앞에 걸 버려야 돼. 다시 이 yet가 역접 기능이라면 앞에 있는 정보는 버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보를 택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추가 강조 기능도 있다 그랬지. 추가 강조 기능일 때는 앞에 거 버리면 안 돼요. 앞뒤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뒤에 게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yet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yet는 추가 강조입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yet 추가 강조. 그럼 yet 문장도 형광펜하자. 자, yet to speak up without listening이잖아. 봐. without listening.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banging pot and pan together. 아, 여기서 또 우리를 놀려주네. 비유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지? 그러다 비유라고 저기 비유.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왜 알려고 하는데?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뭐만 같다 그랬으니까 제발 듣고 말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거 아니야 내 말은.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읽어야지. X 읽은 바보. 검정 볼펜 들어주세요. 지문에서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공감이 참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과 함께하고 있지요. 공무원 영어는 혼자서 집에서 독서대 안 갖고 저 어디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 대답은 고전에서 찾기를, 인문학에서 찾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 지문 8번 어떤 소재를 가져왔나? 자, 편향성이 너무 많다 우리 인간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터놓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어때요? 가면을 참 많이 쓰지. 예, 가면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공인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은요 진실이 너무 결여된 그런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할 필요도 있겠고 그 솔직할 때는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리고 또 괜히 마음이 없는 소리 예쁘게 보이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스피크업 터놓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제가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자, 예, 좋습니다. 문제 8번이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입니다. 출제원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바로 경찰 1차 19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능력을 저는 뭐라고 했나요? 표상이라고 했죠. 추상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 독해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걸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원리와 코드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8번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8번 문제는 경찰 1차에 19번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까지 갔다면 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자, 그까지 말은 못해도 좋으나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으로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요지 주제가 아니고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었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가볼까요? 아우, 9번도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도 읽으면서 단락 전개 방식 생각하고 그걸 항상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불확실할 것이야. But 하지만 something are undeniable. 하지만 몇 가지 것은 부인할 수 없지. 그 몇 가지 것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지. 자,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The only guarantee. 유일한 보장은 다음과 같이 There will be change. 변화는 있을 것이야. 그 변화는 wonderful 하기도 하고 terrible 하기도 하겠지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썰 좀 풀고 썰 풀고 있다. 썰 풀다가 It i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is change. 주제문이 드러난 거예요. 이 글의 단락 전개 방식은 주제문이 드러났어. 형광펜 칠해주기 바랍니다. 예, 주제문에 형광펜 합시다. 그럴 때 반감 들면 얼른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반감이 안 될까요? 네 번째 줄 형광펜 합시다. 네 번째 줄 형광펜 합시다. It i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is change, as well as what purpose art serve now and in the future. It is worth ing. 이 아이는 뭐뭐 하는 것은 가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럼 뭘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들어가 볼까요? 아티스트지요. 예술가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도 우리 이거 하면 또 무슨 글 생각나요?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죠 여러분들 파이낸셜 타임즈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갖다 또 글을 또 실은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그다음 기후 지구 온난화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예술가인 거야. 예술가들이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티스트 별표하세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만 읽어야 돼. report부터 보고 그만 읽어야 돼. report suggest지. 그럼 보고서는 대디하라고 암시한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적을래요? 뒷받침 문장이죠.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자 이런 글이잖아, 내 말은. 예. 자, 그래서 뒤에다 X 하세요. 읽으면 바보라고. X. 자, 검정 볼펜 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섯 번째 줄 정도까지 읽고 그만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가보면 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What will art look like? What like 줄집니다. 맨 앞에 의문사 what. 그 다음 뒤에 전치사 like. look like지요. 그러면 어떠한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미래에 어떨까요? 정답이지. 그런데 2번은 전부 다 소재가 틀렸지. 키워드가. 기후온난화가 아니죠. 글로벌 워밍 X. 이게 키워드가 아니죠. 3번에 인공지능이 쓸데없는 걸 읽으니까 분명히 또 인공지능이 나올 거야. 뒤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읽어서 몰라. 그 다음 4번 보세요.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맨 끝에. 정치적인 운동이 왜 나와요? 정치적인 운동 줄집니다. political movement X. 정치적인 운동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인과성이 없잖아. 없는 인과관계를 억지로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4번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맨 앞에 what change가 주어입니다. what은 형용사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무슨 변화들이 will be made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예. 뭐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은 있잖아요. 글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읽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모르면 괜히 9번을 모든 문장을 다 읽다 보면 2번에 글로벌 워밍도 키워드로 보이고 3번에 인공지능도 키워드로 보이고 4번에 정치적인 운동도 키워드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글의 구성 방식, 단락, 전개 방식을 아시면 이것은 주제문이 분명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란이 없이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 8번은 제가 대충 지문에 몇 퍼센트 읽었냐면 30% 읽은 것 같아. 그다음에 문제 9번은 지문에 한 10%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뒤에서 많이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여러분들.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넘겨볼까요, 우리? 몇 페이지나 있노? 3페이지나 있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했네. 자, 학생들은 어떨까? 시험장 가서 이 100문제를 푸시면서 야, 정말 힘드시겠어요. 응? 정말. 응? 진짜. 자, 네. 자,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 시험이니까. 자, 예.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게 일치불일치의 문항수와 난이도인데요. 자, 일치불일치가 10번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 한번 넘겨보실래요? 일치불일치가 18번에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나마 18번이 한글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수준은 18번도 정보는 과다했어요. 정보는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나마 한글이라서 숨쉴만 했고, 자, 문제 한번 그럼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가 지금 영어지요. 그리고 보기 1, 2, 3, 4의 영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한 방법은 뭐냐면 지문을 한 2등분 하시고 2등분. 그래서 지문 절반 읽고 보기 확인하고 또 나머지 절반 읽고 보기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저는 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출제위원들이 지문과 보기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래서 내가 대세라고 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나왔대, 둘 다. 내가 뭐가 제일 대세라고 하대.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지문이 있고 그 다음 보기가 있으면 1, 2, 3, 4 지문하고 보기를 패러프레이즈 하잖아요. 의미는 같고 표현은 다르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 하대? 긍정, 부정이라고 그랬잖아. 긍정, 부정이나 반대 관계로 장난치는 게 제일 대세라 그랬잖아. 두 문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증가했다, 여기 감소했다, 여기 같다, 안 같다, 여기 저렴하다, 여기 비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문하고 보기가 어떻게 변형된지를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 건 그대로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가볼게요. 자, 1번, 보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슈프림 코트 대법원은 워싱턴 DC의 법률, 핸드건, 총기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overturn 기각했다거든. 기각했다 이게 틀렸죠. 기각했다. overturn 줄치고 자 기각했다 아니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찾아보면 보기 2번도 가볼게요. 보기 해석할게요. 많은 총기 찬성자들은 찬성자가 영어로 advocate입니다. 찬성자들은 주장하는 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natural born right다. 당연한 그렇죠. 예, 당연한 그런 권리라고 말이다. 3번 갑니다. The most developed nation, 예, 가장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은 말이다. The highest, 최상급, 가장 높은, 그죠? 총기 사건, 총기 사망 사건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4번, 미국에서 총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에. 4번 한번 보실래요? 4번 정답입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 문장 있지요? 마지막 문장 우리 학생들 한번 봐주실래요? 마지막 문장 봐주시면 자, 마지막 문장이 시작하는 대문자 찾아가 볼게요. 대문자. 끝에서 5번째 줄입니다. But many부터 갑니다. But many gun right proponents say these statistics do not indicate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그 다음 문장. Note that. 대디하라고 말한다. 대절. The rate of gun homicide. 네, gun homicide. 이 gun homicide가 보기 4번의 gun crime이지요. 건 호미사이드, 호미사이드는 살인 사건입니다. 총기 사건은 그리고 다른 총기 범죄는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드랍 형광펜 하세요. 맨 끝에 드랍, DROP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1990년대 초에 하이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감소했다 그랬는데 4번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랬지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긍정, 부정, 반대 관계 보기를 나뉘는다는 겁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 문제 11번 갑니다. 생활영어가 11, 10인데요.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라이 대화를 너무 많이 내. 그러니까 이 B의 대답을 들으면 B를 병원에 보내야 돼.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약간 아픈 애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나는 A, B 나눠서 시키거든요. 뭐 내가 A 할 때는 학생들을 B 시키고 이렇게. 오늘은 내 혼자 다 해볼게. 자, 1번. When is the payment due? due 줄입니다. due 만기. 그래서 만기겠지요. 자. 페이먼트 납입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월급은 페이입니다. 페이. 페이먼트 월급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받으니까 월급 받으면. 페이먼트는 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거든. 페이먼트는 납입 지불이에요. 페이먼트 만기가 언제입니까? when 동그라미. 의문사에 걸맞는 대답하면 되죠. when에 대한 거 찾아볼까요? next week, by next week지. 다음 주까지. 전치사 잘해야 돼요. 전치사가 계속 계속 곳곳에 숨어 있지요. 전치사 by 뭐뭐까지. 잘했고 정상이네. 지금 1번 이해는 정상이다. 2번 가볼까요? Should I check this baggage? baggage 줄일까요? baggage가 여행 짐가방이죠. 내가 이 baggage를 체크인해야 합니까? 하니까요. 뭡니까? 아니요. 그래서 no 동그라미. 이게 바로 동격 관계인 거야. no니까 그 뒤에 no에 걸맞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예, 아니요. 체크인 못합니다. 체크인 하실 필요 없어요. 비행기에 take on 실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체크인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When and where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 8시 30분에 오피스, 장소도 말하고 있죠. 4번 한번 가볼까요? 얘가 또라이다. A가 뭐라고 합니까? 나 요리 대회에서 상 받았다? 상 받았다니까 B가 뭐라고요? 나는 네가 없었더라면 그걸 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좀 그죠? 나르시시즘 상대방이 말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 만나보면 있잖아. 남 이야기 진짜 안 들어.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 막 왜였고 막 진짜로 진짜 많아. 막 내가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생겨서 막 자랑했는데 지는 막 지 남자친구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남 이야기 안 들어준 애들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이 4번 자연스럽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4번 어떻게 장난쳤어요? 주체가 어울리지 않죠. 나라는 I, X 치세요. B번에 대문자 나는 하는 I 있지. 그래서 축하해 맞습니까? 축하한다. 그래 뭐 그죠? 잘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동방예의지국에서. 자, 한 번 더 제가 갈게요. 4번에 A가 뭐라고 해요? 요리 대회에서 나 상 받았다 하니까 B가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것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 12번 가볼까요? 12번 A, B, A, B, A, B 대화가 좀 길지요? 자 그럼 너무 첫 줄부터 머리 박고 읽지 말라는 말이야. B번 빈칸 뚫린 그 위에 A 한번 봐봐요. 거기서부터 집중해야지. 자 위에 해부 쭉쭉쭉 가는데 빈칸이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한 문장이죠. 저는 이런 거를 묻는 질문하는 목적에 맞게 대답해야 되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문장은 빈칸 바로 뒷문장이지.
예, 거기 형광펜을 쫙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아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묻는데 맞게 대답해야 되니까. 묻는데 맞게 대답해야 되니까. 그럼 빈칸 들어가 볼까요? Paul 1, the suite, very large. 방이 참 넓어요. 스위트룸이 참 넓어요. 스위트룸이 참 넓어요. 뭐 이외에도, 베드룸 이외에도 키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지. 그럼 지금 보니까 호텔 방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뭐 있어요? 방에 뭐 있어요? 편의시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질문해야 되잖아. 그런 질문 한 걸 골라보니까, 자, 1번 한번 볼까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러고 있어. 그 다음 2번, 방 번호 좀 알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3번, 방들 사이의 차이점이 뭐죠? 예, 정답 3번이지요. 3번. 그 다음 4번, 애완동물 방에 허락되나요? 이러고 있다고, 내 말은. 그 정신병자잖아. 이런 질문들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유독 올해는 보니까 정신병원 질문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생활여가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이디엄도 별로 없었어요. 자, 문제 11, 11은 꼭 맞춰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난이도 하짜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 더럽은 점수는 안 나온다고, 요즘에는. 기분 더러운 점수가 뭐야? 꽈락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꽈락받은 사람들도 항의하고 일어날라. 그러니까 나는 기분 더러워, 이렇게. 자, 희망 갖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도 제 생각에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로 70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70점대까지는 그렇게 너무 여러분들께서 고생한다. 물론 고생을 하셔야지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죽겠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한번 가볼까요? 이게 논리 문제입니다. 13번이 논리 문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13번처럼 접속 부사 넣는 것도 논리 문제고, 순서 정하기도 논리 문제고, 문장 삽입도 논리 문제인데요. 문제 13번 지문 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이걸 다 읽으면 바보죠, 여러분들. 빈칸 바로 앞문장하고 A번, 빈칸 바로 뒷문장을 보고 앞뒤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A번 앞문장은 번역을 다 할 거니까 형광펜 합시다. 형광펜 들어줄까요? 자, A번 바로 위에 올라가세요. A번 바로 위에 올라가면 Students can also부터 형광펜을 쫙 하십니다. 자, 접속부사 문제는 빈칸 기준으로 앞뒤 문장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A번 문장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Student can also pick and choose. 학생들은 또한 what to study, 무엇을 공부할지, when to study, 언제 공부할지를 고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할지, what to study, when to study, 언제 공부할지를 고를 수 있다. 콤마 thus, 그러므로 다음에 오형식이네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가능하게 하다, enable. 그러므로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페이스대로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A번 뒤에를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 할 거야. A번 뒤에를 보고 너무 행복해. 이걸 왜 이 A번 뒤에 문장을 다 읽어요? 바보지. 비평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형광펜 합시다. critics. 그래. 비평가가 나와서 뭐라 말하겠어요?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비평가가 나와서 뭘 말할지 모르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비평가가 나와서 무슨 말할지 꼭 읽어야지 압니까? 비평가가 나와서 뭐 하겠어요? 앞에 말에 대해서 비판하겠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A번 뒤에 문장을 다 읽은 바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다? 뚜렷한 역접인 거지. 역접이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한 거야, 진해. 지금 A번 앞에는 뭐예요? 언제 공부할지, 무엇을 공부할지 속도 조절하고 고를 수 있으니까 플러스지. 플러스라 적으세요, A번 앞에는. 그런데 A번 뒤에는 비평가라고 했지. 그럼 비평가니까 비판하겠지요. 읽기는 왜 읽냐? 그래서 A번 한번 볼까요? A번에 그러므로냐, 반대로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 인과관계 막 무조건 선호한다 그랬죠. 예, 그러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2번이나 4번이 돼야 돼. 2번이나 4번.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또 가볼게요. B번 앞문장 형광펜 아세요? B번 앞문장. B번 기준으로 앞문장 찾아가 봐요. 제법 기네. Several studies부터 형광펜 합니다. Several studies though have shown that home educated children appear to do just as well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other students, having spent more time in the comfort and security of their home with guidance from parents who care about their welfare. 이게 일단 문장이야. 근데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 B번 앞에 문장 해석해보면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home educated children, 홈스쿨링 말하죠. 홈스쿨링한 아이들이 appear to do, just
저스트 이걸 갖다가 단지 이러면 안 돼. 단지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자, 저스트가 무슨 뜻? 바르게, 정당하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한다. 그 말이야. 그죠? 사회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 감정적인 어떤 발전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플러스지. 플러스라고만 적어놓자. 플러스 어조가. 그 다음에 콤마 뒤에는 어차피 분사구문이잖아요. 지금 콤마 한번 보시면, 콤마 다음에 having, pp.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은 똑같은 이야기 할 거니까 비슷한 이야기 읽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홈스쿨링은 좋다 이런 거라고 대충 잡으면. 그 다음 비번 뒤에 또 좋다 그지. 비번 뒤에 또 형광펜 합시다. many 이제 뭐 many가 좀 있네. 귀엽게 many critic. 그래요. 비평가가 나와서 뭐 하겠어요. 비평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조가 뚜렷하게 역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후보가 2번 4번이었는데 4번의 오른쪽에 있는 단어 furthermore는 게다가잖아. 게다가는 어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역접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리딩 스킬이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지요. 전략적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네. 야, 지금 시간이 6시 11분이네요. 원래 해마다 구급이 끝나고 이 시간이면 친구들 만나서 이제 술판을 딱 올려놓고 안주를 딱 올려놓을 텐데, 자, 예, 저의 삶이 또 이렇게 달라졌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난 진짜, 우리 학생들 진짜 대단해요. 정말 고생 많았고, 이 사람 이번에 시험 치면서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이번 시험에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실 특히 국가직만 보고 가는 직렬, 뭐 검찰직이라든지 관세직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원래 4월 달이 시험이기 때문에 해가 딱 바뀌면 정말 힘든데, 예를 들어 2020년 딱 됐을 때 이제 1월 달부터 합격을 향해서 딱 문제풀이만 쫙 하고 4월 달에 딱 파이팅 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려 7월 달이 됐으니까 이게 4월에서 7월 된 게 물리적으로는 5, 6, 7, 뭐 3개월 정도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3년 정도 연기된 기분이 들어 시험이. 정말 그래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될까? 교도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수감자가 맞습니까? 언제 교도소에서 나가냐 도대체. 두부 언제 먹냐. 응? 남은 날짜를 세고 있는데 말이야. 매일 그거 날짜 까는 게 낙일 건데 거기서 3개월이 더 연기돼 봐요. 3년처럼 느껴지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 제대 안 그렇습니까? 야 이제 90일만 있으면 제대한다 그랬는데 제대 100일 남았다 하는데 그게 3개월 연기된 거는 3년 연기된 거나 똑같다고.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고 막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학생들이 참 어쩔 수 없지만은 참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예. 난 그래도 호주머니에서 이거 하나를 또 꺼내야지. 에휴. 또 우리 내가 참 우리 이 학생도 참 이 검찰직 준비하는 학생 참 알바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했는데 이 스타벅스 상품권 딱 선생님 3만 원입니다. 이래 애교 떨면서 들고 왔네요. 선생님 덕분에 합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시험 잘 쳤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화이트보드에 적은 말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데 선생님 수업하다 한 번씩 학생들한테 화이트보드를 주거든. 지금 기분이 어떠냐니까 죽고 싶다래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는 기분을 적어서 화이트보드로 들었단 말이야. 화이트보드에 내가 문제를 뭐라 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러니까는 하여튼 기분인데 죽고 싶다고 적었어. 한강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참 열심히 해서 참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필기 1차 관문을 또 합격을 하고 또 면접도 잘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만 하여튼 내가 끝까지 최종 합격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시험 끝난 분들 다들 뭐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간에 한번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뭐 학생들 질문 올라온 건 있습니까 혹시? 폰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자, 지금 몇 명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채팅 숫자 아주 지금 행운의 숫자 7명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바람놀이 학생 고맙네요. 자, 교수님 원래를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도 95점 받았습니다. 와, 정말. 와,
정말 진짜 너무 축하해요. 이거 막 머리에 물 붓고 싶다. 저 부모 미친 여자라겠지. 그다음 오 엠마 오 엄마인 줄 알았어. 잠깐만 오 엠마 100점 받았어요. 나 정말 와 너무 진짜 와 진짜 대단해. 정말 교수님만 믿고 월드레드 1년 수강해서 점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 월드레드 덕분이에요. 종로공무원학원에서 시작해 얼마 안 들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갓 줄리아 동명사 키키 역시 교수님 수업 들어서 맞췄어요. 동명사의 태. 네 맞아요. 제가 6번 문제 틀렸는데 100점 놓친 거 너무 아쉬워요. 와우 정말 정말 대단해. 정말로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I love you so much. You love me? 예, 자 정말 대단합니다. 야,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예, 그리고 이 라이브를 들어주신다는 게 더 대단해요. 왜 듣고 있어요? 예, 자 농담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참 이렇더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마음 100분의 1은 알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너무 공격성 글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은 막 진짜 왜 이런 글을 실지라고 처음에 의식이 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다짐을 했냐면 나는 설사 욕 좀 들어도 연기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유재석 씨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워낙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괜히 또 너무 센 말하고 듣기 싫고 자극적인 말 해서 괜히 뭐 안 좋은 걸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올라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렇다고 저는 뭐 아름답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저같이 솔직한 사람도 또 이 세상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때로는 파도를 맞더라도 폭풍을 맞더라도 휘몰아치는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 공무원의 합격은 다르다 그랬잖아. 다른 시험하고 수능은 9등급이 7등급이 돼도 그 학생을 이끌어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7등급짜리 4등급 만들어줘도 그 학생을 성공시켰다 볼 수 있지만 이놈의 공무원 시험은 합격시키지 않는 이상 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진심을 담고 항상 갈게요. 뭐 욕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살겠지 그러니까. 예, 욕 좀 들으면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나는 정말 있잖아. 보통 가족들이 그런 거 눌러준다며. 가족들이 뭐 선생님들 유튜브 찍으면 예뻐요 이런 거 해주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니 오늘 얼굴 왜 부었냐 이런 사람이지. 우리 집의 가족들은 이 정말 가족들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불로 뭐 좋은 말도 올려주고 이렇게 할 법한데 우리 가족들은 그런 게 없어. 무관심해. 근데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 눌러준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그래서 난 되게 놀랐어요. 뭐가 좋지 이렇게.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근데 저는 감질나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 알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뭐 구독 좋아요 눌러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초반에 한 몇 번 하다가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전 보러 간 이야기 해줄까? 전 보러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해봤어요 한번.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런 말을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시작했는데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 말도 못하겠다 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좋으면 눌러주겠지요 이러더라고. 한 번 내가 보러 갔는데 최근에 종로공무원 학원으로 옮기면서 예, 당연히 그죠?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냥 예, 또 제가 그냥 이 점이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점이 아니고 철학관 철학관 가서 그냥 조금 내 마음 잡고 싶어서 예, 한번 갔어요. 우리 친오빠는 막 욕을 하더라고. 학생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네가 철학관 점이나 보러 다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더라고. 한번 갔다. 오빠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다. 또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 준 대로 갔기 때문에 안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그냥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서 기분은 좋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중간에 참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겁니다. 이 꿈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은 저도 쉼없이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데 꿈을 갖고 우리 달리는 우리 학생들 그 꿈에 대해서 감히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 또 조금 아니면 어때요? 그러니까 긴 인생의 여정에서 돌이켜 봤을 때 나의 지난 몇 년, 이 몇 년, 그지?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걸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마음이 알아서 해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나 이거 할래? 안 할래? 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답을 줍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너 하지 마. 너 계속해 이렇게. 마음의 결정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물어보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결정을 따라가시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철학관 가서 강의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보고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한대. 그러니까는 강의가 계속 들어온대. 계속 안 끊긴대.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강의가 너무 싫어서 질려서 하지 않는 이상 강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성의 없이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기회는 안 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의할 때 마지막이다. 이 강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뭐 공부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그죠? 예,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획들, 세우실 계획들 이런 것은 예,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예,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그 답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답을 따라라 그거예요. 자, 저는 그럼 이제 다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이 그런 문제였다. 13번이 어떤 문제였다. 지금 보니까 지문의 압박감은 상당하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A번 전부 앞뒤 문장이 있다면 A번도 그렇고 B도 그렇고 A번 앞문장은 읽었지만 뒤에는 한 단어만 읽었다. 크리틱, 비평가들은 말한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B번도 앞문장은 읽었지만 B번 뒷문장도 비평가들은 말한다니까. 그죠? 전부 어조를 알 수 있어서 뚜렷하게 역접이다. 뚜렷한 역접. 그것을 통해서 13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지금 독해 문제를 몇 문제 풀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8, 9, 10, 그 다음에 13, 네 문제 풀었거든요. 이 네 문제 중에서 해석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50% 넘어간 거는 10번밖에 없어요. 10번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은 그래도 지문을 거의 대부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10번을 그만큼 정독을 한 만큼 나머지는 전부 50% 미만으로 읽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아껴야 우리 학생들이 뒤에 나오는 순서 정하기 문제 또는 문장 삽입 이런 것을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 14번 가보도록 하죠. 자, 14번 주제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주제, 이 글은 또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분하는 것,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단락, 전개 방식.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툭툭 치면서 갑니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집착이 되었다. 나도 지금 집착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 바로 하고.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집착이 되었다. It has caused, 그것은, 이 일이라는 것은 야기했다. burnout 많이 나오죠. burnout 완전 소진해서 이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죠. burnout 다 타버렸어 그냥. 그리고 불행함,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젠더, 성에 따른 그런 불평등을 겪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말이다 그랬습니다. As people struggle, 사람들은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를? children, 아이를 위한 혹은 열정, 그죠? 그 다음 또 애완동물 또는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것들. Besides what they do for paycheck, 월급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but 뒤로 내가 가볼게요. but 뒤에 한 줄만 딱 읽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해력을 측정할 거예요. but, 그러나 increasingly, 점점 더 younger, 나이가 좀 어린 그런 직원들은 push back, 이렇게 전치사 이어동사가 중요합니다. push, 밀어내는데 back, 뒤로 저항을 한다 그 말이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자, 이거 뭔지 알아요? 2등분 되는 글입니다. 지문 14번. 14번 제가 보기에 2등분 돼요. 지금까지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가 뭐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내 글을 좀 들어달라 그 말입니다. 글을 쓸 테니. 화제 제시입니다. 화제 제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줄부터 묶으십시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묶으십시오. 네 번째 줄까지 저는 도입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네 번째 줄의 but 뒤에 문장입니다. 형광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increasingly 점점 더 젊은 직원들은 푸시백 한다, 저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화제, 그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주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말이거든. 젊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푸시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구체화된 게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More of them,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그렇죠.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융통성, 유연성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직원들은 그죠? 예. 그지? 뭐를? 일에 있어서의 융통성, 유연성. 맞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안 한다 이 말이야.
옛날처럼 시킨 대로 하고 일하다 죽으면 어이구 그건 심하네.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2등분 되죠. 그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뒤에 내용은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강조한 게 뭐냐. 주제 제목 고를 때는 등분하는 노력 중요하지. 저는 지금 보니까 A, B 2등분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어조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작가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어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시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럼 4번에 1번 웬 헛소리냐. 당신의 월급을 올리는 방법. 당신의 월급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 2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착. 3번 일에서의 유연성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정답이죠. 3번 되겠습니다. 일에 있어서의 융통성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4번 가볼까요? 긴 휴가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에 있죠. 이렇게요. 자, 글은 한번 써보고 싶네.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도 역시 거시독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미시독해가 15번부터 시작돼요. 15번부터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15번 한번 볼까요? 순서 장악이지. 그 다음 16번에 흐름 어색이지. 17번에 문장 넣기지. 18번에 일치지. 그러니까 여기 4개야. 이 4개가 지문의 상당 부분을 거의 한 70%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시간 배분을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제시문이 있고 순서 장할 때 제가 강조한 게 뭐다?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지문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Past research has shown, 지난 연구는 보여주는 바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frequent, 빈번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그런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자주 경험하는 것은 can be significant risk factor,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카디오베스큘러 몰라도 돼. 카디오베스큘러라 읽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생길 수 있는. 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는 콤마, 동격. 어떤 병이냐? affect. 거의 영향을 끼치는데 20세 이상 뭐 미국에서 뭐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 있어, 인과성.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뭐가 뭐를 가져온다? 빈번한, frequent한 psychological한 스트레스는 뭐다? cardiovascular disease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환언을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거든. 환언.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시간 절차순정계는 아니잖아, 느낌상. 그러니까 시간 절차순정계는 아니거든요. 그럼 환언, 똑같은 말 하는 게 혹시 있냐고 찾으려고 했는데 보기를 보니까 A, B, C가 일단 다 있다, 그지? 자, A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왜 없는지. 근거가 힌트어 2개가 있습니다. 힌트어 2개 동그라미 합시다. 이것 하는 this 동그라미. 그 다음 그러나라는 though 동그라미. though. 역접이지. though. T-H-O-U-G-H. though. 그러나. 그러면 대체로 운전하다가 나와. 지금 제시문에 운전의 운자가 안 나왔거든. 드라이브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 그 다음 B번 한번 가볼까요? B번은 첫 번째 줄만 딱 볼게요. According to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있다 또는 그렇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자, 이거는 뭐예요? 묻는 데 대한 대답이 돼야 돼. 묻는 데 대한 대답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응집성이 낮고 C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차이를 읽게 되면 형광펜합니다. C번.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형광펜합니다. 자, 거기다 적을래요? 무게중심의 차이. 그죠?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드라이빙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위 개념 구체화하러 간 거지. 그래서 이제 운전 이야기를 드라이빙인데 그 운전은 뒤에 보니까 due to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들 때문인데 그것은 이를테면 뭐와 관련돼 있나? heavy traffic, 그죠? 예, 차가 꽉 막힐 때 뭐 이런 것들이다. 또는 뭐 anxiety, 어떤 걱정이다. 이 사실 여기는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어. 뒤에 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a company inexperienced, 초보 운전자들이겠죠. 노련하지 않은. 예, 초보 운전자들을 a company, 수반하는 그런 anxiety. 자기는 운전을 하는데 옆에 초보차가 다니면 맞습니까? 그 차 때문에 속도를 또 낼 수 없으니. 그럼 이제 C번이 무게중심의 차이로 시작 시점이 일단 되었는데 C번에서도 전혀 어떻습니까? 질문한 게 없어요.
C번에서 질문을 해야 B번에서 그렇다, there is, 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질문에 대한 걸로 찾아가면 A로 가야 됩니다. C번에 A로 갑니다. 그럼 A로 가면 A번에 this가 뭘 받았나? C 전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단어화라고 적어놓으세요. A번에 있는 this, 거기다 문장의 단어화. C번에 문장을 A번에 this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do가 역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전이 문제인데 그러나 방법은 없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 한번 해석해보면 첫 번째 줄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죠.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be set to, 제가 be set to는 거 강조했죠. 뭐 말 예정이다라고만 하면 이상하지. be set to 이걸 뭐 말 예정이다 하면 굉장히 이상해. 당연히 뭐뭐이다, 당위성. 그럼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냐? 심장과 관련된 그런 질병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방법이 있는가? 그럼 운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이 부분 맞습니까? 방법이 있는가 그랬죠. 있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있는가, 있다, 문답 형식. 그래서 A에서 B로 갑니다. 예, 그래서 15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예, 응집성을 바탕으로.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뭡니까? 심리적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제를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왜 생긴다? 운전. 그러니까 그 운전에 관련된 게 뭐다? 심장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모든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질병을 다 일으켜야만 하고 해결책은 없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15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제가 걱정했죠. 흐름상 어색한 것이 몇 문제 안 나왔는데요. 상반기에서. 자, 그래서 제가 흐름상 어색한 건 항상 주제 제목 개통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왜 틀린다 그랬어? 국어 비문학처럼 요약을 안 해서 그렇다 했잖아. 지금 흐름상 어색한 거는 결국 주제가 아닌 것을이잖아요. 그런데 주제 제목은 보기 1, 2, 3, 4가 영어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나마 안 틀리는데 보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방법이 뭐죠? 한 3문장 정도 읽고 요약 적어놔라 그랬잖아. 내가 추천한 방법이 3문장 정도 읽고 요약을 적으라 했잖아. 한 줄 요약을. 예, 그리고 흐름상 어색하다 생각하는 그 문장의 요약도 딱 적어서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6번은 제법 정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처음부터 갑니다. When a brain perceives a threat, 우리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위험을 인지할 때 in the immediate surrounding, 직역하면 즉각적인 환경에서거든. 그러면 당장 눈앞에서 이 말이면 주변에서. 자, 위험을 인식할 때 it initiate complex string of event, 복잡한 complex, 우리의 두뇌는 복잡한 string, 일련의 다양한 그 말이야. 다양한 그런 이벤트, 어떤 일들을, 행위들을 시작한다. 이건 그래서 시간 절차순으로 방법 소개하는 글이죠. 시간 절차순. 우리 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의 두뇌가 위험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객관적 어조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두뇌가 위험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우리 두뇌가 위험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시간 절차순으로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가볼까요? 세 번째 줄. It sends electric message. 그래서 그것은 메시지를 보낸다. 다양한 글랜드, 이제 여기서부터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지요. 그 영어로 읽어. GLAND 몰라, 영어로 읽어. 다양한 글랜드에게, 맞습니까? 그것은 콤마, 즉하고 또 설명이 나오잖아, 내 말은. 예, 뭐뭐에게. 그 다음 네 번째 줄 갑시다. 블러드, 우리의 혈액은 재빨리 이런 호르몬들을 운반을 한다. 다른 기관들로. 그 기관들은 prompt to do various things, 다양한 것들을 하도록 유발된다. 이게 번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호르몬에서, 그죠? 예, 호르몬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그랬죠. 자, 1번 가볼까요? The adrenal gland가 above the kidney, 위치를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형광펜 하세요. For example. 이 for example 접속 부사 뒤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안 돼. 그럼 지금 우리의 호르몬 어떤 작용? 자, 예를 들어서 above the kidney가 나왔죠. 신장, 우리의 신장 위에 있는 그런 아드리날 글랜드가 아드레날린을 펌프아웃,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예, 뭐뭐 한다. 그 다음 2번 바로 가볼까요? 그 아드레날린은 트래블,
여행한다 그러면 안 돼? 이동한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그죠? 모든 신체 기관 쪽으로 보낸다. doing things. 그래서 뭐 어떤 걸 한다? widening the eyes. 눈을 크게 뜨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까? 우리 위험을 인식할 때 to look out,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호들? danger, 위험의 신호들에 대해서. 그리고는 pumping the heart faster to keep blood and extra hormone flowing and tensing the 하고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됐지요? 자, 3번 가볼까요? The whole process. 이런 일련의 전체 과정들은 is called 뭐뭐라고 불리어진다. 이 정의 내린 건 괜찮지? 이런 과정들은 전부 fire or flight response. 맞습니까? 싸움과 일련의 어떤 도피 그런 반응이라고 불리어진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가 battle, fight, 싸우든지 아니면 flight, run, 도망가든지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그지? 자, 그랬는데 4번 해석해 볼까요? 4번. 4번을 정답입니다. 그럼 4번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의식적으로 그들의 이 글랜드를 통제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은 다양한 그런 호르몬들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글랜드를 통제를 한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consciously X 이 단어가 제일 거슬립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그죠? 제일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까요? 그 반응이 시작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문장 4번을 버리고 이 뒤에 문장은 3번을 받은 거예요. 3번. 그죠? 그 반응이 시작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르몬은 cannot be reasoned with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 말 역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 관계이기도 해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다시 말하지만 위험을 인식했을 때 우리의 신체, 호르몬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들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번은 뭐다? 의식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을 했지. 그래서 3대1의 어조법칙도 적용되었다. 다시 뭐도 적용되었다? 3대1의 어조법칙. 3대1의 어조법칙. 나머지는 가만히 보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예, 정답. 근데 상당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번 여러분들 3대1의 어조법칙이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기본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그죠? 이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호르몬 종류, 뭐 아드레날린 맞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뭐 에스트로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호르몬 중에서 한 기본 10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책에 실기는 다 실었습니다. 자, 16번 좋습니다. 자, 정독이 필요했고요. 17번 한번 가볼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시문을 읽고 있지. 제시문을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입력을 딱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시문이 좀 긴데요. 천천히 해볼게요. It was then he remembered. 일단 then 별표 힌트입니다. then 그때잖아. 그때. It was then he remembered. 자, it was then 볼까요? 그가 그의 경험을 기억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런 느낌이 됩니다. 다시 그가 그의 경험을 기억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돼. 사실 이게 강조구문인데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안 보여. 사실 이게 강조구문인데 지금 접속사 that이 생략됐잖아. 가만히 보면 it was then 그 다음에 then 다음에 that 생략됐다고.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안 돼. 현실에서는. 예. 자, 그래서 then을 보고 그때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가 뭘 기억한 것은 그의 경험을 기억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떤 경험? 글래스 플래스크. 또 단어 몰라. 글래스는 유리지만 플래스크 몰라. 그냥 영어로 읽어요. 그래서 글래스 플래스크에 대한 경험을 기억한 것은 말이다. Just as quickly. 그리고 곧 그는 상상했다. 데리아를. 스페셜 코팅. 특수 코팅이죠. 이건 돼야지. 특수 코팅을 그럼 apply 적용한다는 건 바르다는 거지. 그 코팅을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특수 코팅을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특수 코팅을 신청하다라고 제발 좀 하지 마. 그래서 apply를 신청하다가 말아먹은 거라고 내 말은. 일명 국수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수 코팅을 해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그 글래스 윈쉴드 윈쉴드 바람 방패지요. 자동차 앞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에 그 바람막이 거기를 말합니다. 윈쉴드에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키베이 프롬비 줄집니다. 키베이 프롬비 그 자동차 앞면 유리 있죠. 거기.
keep A from B는 무슨 뜻? A가 B 하는 걸 막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걸 막기 위해서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B.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는 어떤 상상을 했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수 코팅을 해야 되겠군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자동차에 글래스 윈쉴드, 앞 유리창이잖아. 거기에다 앞 유리창에다가. 자, 뭘 막기 위해서? 그 유리가 맨 끝에 shatter, SHATTR, 박살나다, 부서지다. 유리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장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제시문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박스로 갑니다. 1903년도에 그러니까 시간 절차순 전개지. 네, 시간 절차순 전개입니다. 시간 절차순 전개일 때는 뭐에 주의하자? 뜸들이는 문장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가봅시다. 1903년도에 프랑스의 케미스트만 누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가볼까요? 그죠? 모르잖아요. 자, drop a glass flask. glass flask를 떨어뜨렸다. 아, 그러니까 떨어뜨렸다니까 깨질 수 있는 거구나. 글래스니까. 자, 어느 날 어디에 hard, HAR 때 hard 보고 열심히 하지 마라 제발. 이런 거나 잘하면 된다. 단단한 바닥에. 그러더니 그것을 깨뜨렸다. 다시 한 번 더 글래스 프레스크를 바닥에 깨뜨린 겁니다. 자, 1번 뒤로 갈까요? however, 그러나 역접 이어진지 봅시다. 그러나 그 화학자가 놀랍게도 to the astonishment, 놀라움에게가 아닙니다. 전치사 to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뭐뭐하게도 이렇게 뭐뭐하게도. 다시 전치사 to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뭐뭐하게도. 그러니까 그 화학자가 놀랍게도 그 말이지. 그 화학자가 놀랍게도 더 프레스크가 안 깨진 거야. 잘 이어지네. 떨어뜨렸는데 안 깨지니까 놀랐지. But 하지만 still retain most of original shape.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네. 자, 2번 뒤로 갑니다. When he examined the flask. 그가 그 프레스크를 들여다봤더니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대절. It contained. 그 플래스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필름 코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 코팅이 안에 돼 있는 거지. 그 코팅은 즉 residue, 발음이 residue, 사전적으로 residue는 잔여, 남아있는 것 그 말인데 그것은 remaining, 남아있는 그런 것이다. From solution of collodion that flask had contained. 그 플래스크가 contain, 가지고 있는 콜로디온의 그 해결책이라고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하면 지금 과학 독해잖아. 과학 독해인데 해결책이라니까 뭐 이상해지. 용매지 용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제 명언이 뭐대요? 너무 말아먹을 바에 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솔루션 해결책이라면 너무 이상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안 해도 답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면 온갖 이상해진다고. 자, 2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2번에서는 어떤 실력이 필요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면 2번 뒤에 문장을 상위로 끌어올려 봐요. 2번 뒤에 문장을 상위로 끌어올리면 그는 그 플래스크가 깨지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 요약이에요. 이렇게. 그래 이해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2번 뒷문장을 요약하면 그는 그 글래스 플래스크가 깨지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뭐 때문이다? 특수 코팅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3번 뒤로 갑니다. He made a note of this. 이게 또 힌트야. 문장의 단어와 형광펜합니다. This unusual phenomenon. This unusual phenomenon. 이게 바로 문장의 단어화지. 이런 특이한 현상. 맞습니까? 유리를 깼는데도 완전히 박살이 안 났다. 형태가 멀쩡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단어화한 게 바로 이런 특이한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응집성이 좋네요.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현상에 대한 메모를 했다. But 그러나 thought no more of it. 그것에 관해서 더 많은 건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것에 관해서 더 많은 건 생각하지 못했다. 딱 거기까지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그 원리는 알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 상위로 끌어올리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글에 대한 이해로 가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 자꾸 상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해가 되거든. 다시 번역만 해볼게요. 번역만 하면 약간 바보 돼요. 자, 3번 뒤에 거 다시 번역할게요. 그는 이런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메모를 했다.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but 뒤에 thought no more of it. 그것에 관해서 더 많은 걸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이걸 이론화시키지는 못했다. 규칙화시키지는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한계였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말할 때까지 until 들어가 볼까요? 몇 주 뒤에는 드디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신문에서 신문 기사를. 어떤 사람에 관한 people 찾아갔습니까? 자동차 사고. 그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badly hurt.
엄청 많이 다쳤어요. 뭐 때문에? Flying Windshield Glass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기인 거지. 이 계기로 4번인 거지. 4번. 다쳤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뜸들이는 문장이잖아, 일종의. 제시문 약간 뜸들이는 문장이야. 다쳤는데, 그 다음에 4번을 딱 넣어봐봐. 바로 그때였지. 바로 그때 이 기사를 읽었을 때지. 이 제시문에 있는 then, THN은 이 기사를 읽었을 때인 거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맞다 하고 생각이 났다는 거야. 맞다 이렇게 하면은 코팅을 하면 안 다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 그 다음에 4번 뒤로 가요. Not long thereafter. thereafter가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뭐에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다지. 드디어 그는 마침내 뭐를 만들어내는데 세계에서 내가 보니까 세이프티 글래스에 대한 어떤 그죠? 최초의 어떤 그 시트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시간이 훅 지나가요. 약간 뜸을 들이고 있어요. 뜸을 들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 시문도 약간 뜸 들이는 문장의 성격처럼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훅 지나가 버려. 4번 문장에 이 제시문을 안 넣고 앞뒤로 가버리면 인과성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 절차순 전개와 힌트를 이용해서 정답이 4번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꼼꼼하게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글이네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제 관점을 강조할게요. 17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16번도 역시 그랬는데 17번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공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노답인 공부법을 찾아야 돼요. 자, 제시문에서 첫 번째 줄에 글래스 유리는 알아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줄에 플라스크까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실제 문장 한번 봐요. 박스 안에 문장에서도 그 2번 뒤에 봐요. 2번 번호 매겨진 그 뒷문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솔루션 돼 보니까 콜로디온 나와 있지, 그지? 콜로디온 이런 단어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하지만 쉬운 단어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쉬운 단어를. 항상 출제자는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야. 그러면 제시문에서 제일 말아먹으면 안 되는 단어가 뭐냐? 제시문에서 apply란 말이야, apply. apply를 신청하다,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신청하다, 지원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아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안기빨로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 말로 국수 돋게 된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단어를 별표하세요. 제시문에서 제가 강조한 단어 딱 두 개입니다. apply. apply를 뭐다? 지금 적용하다, 바르다, 대다. 뜻 중에서 바르다, 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특수 코팅제를 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keep입니다. keep.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keep을 유지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걸 유지하면 되겠어요? 박살나는 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keep A from B. 자, 그 다음에 또 1번 앞문장. 1번 앞문장 있지. 1번 앞문장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 뭐겠어요? 드랍이야, 드랍. 첫 번째 줄에 드랍 줄칩니다. 자, 아까는 뭐예요? 감소하다는 뜻이었지, 드랍이. 아까,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떨어뜨리다 그래야지, 떨어뜨리다. 이런 쉬운 단어만 정말 잘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 영어의 인생이. 영어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다음, 1번 뒤에서 쭉쭉쭉 가보니까 1번 뒤에는 괜찮네. 그 다음, 2번 뒤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뒤에서 우리 학생들 이그제민입니다. 이그제민. 이그제민 있지? 이걸 갖고 이그제민을 보고 무겁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진찰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봐봐요. 뭔가 나도 이렇게 어쩌다가 덜렁대다가 그죠? 술 먹고 휴대폰 들고 또 팍 떨어뜨리는데 말짱에 그럼 이래 본다고. 이래 보는 거야. 관심 있게. 이게 이그제민인 거야. 이걸 진찰하다 검사하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오바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깨지니까 요놈 신기한에서 이그제민 들여다봤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줄치자. 솔루션. 맞습니까? 그 솔루션 해결책이란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해결책을 해놓고 민망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럴 땐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용매라고 하든지 용매. 그 다음에 3번 뒤로 가서 3번 뒤에 글에 대한 이해. 글에 대한 이해는 번역이 아니다. but 뒤로 가봐요. but thought no more of it.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고 본인의 이해력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상위로 끌어올려 봐라 그러니까. 더 진전하지는 못했다. 더 발전하지 못했다. 이론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원리화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뒤에 거는 쭉쭉쭉쭉 할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단어 어려운 거, 너무 쓸데없이 어려운 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소재를 보고
기본 단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간 절차순 전개 힌트의 이용이었습니다. 18번 한번 가볼까요? 자, 18번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가 한글로 돼 있지. 한글로 됐을 땐 당연히 지문부터 읽으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보기가 한글로 됐을 때는 당연히 한글 보기를 보고 찾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뭐 중세 시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예, 첫 번째 줄에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 확인되기 때문에 답 확인할게요. 3번 한번 볼까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확대 동그라미 해봐요. 확대. 자, 그럼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요. 확대인지 각자. 시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니까 크로아티아에 있는 섬, 그죠? 두브로브니크,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맥에서 딱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3번은 시가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죠, 여러분들. 또 긍정, 부정, 반대 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대 X 치세요. 문맥상 축소하려고 노력해왔다가 더 근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그죠? 크로아티아에 있는 여기가 개판이다, 메스 엉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그 다음 위치 뭐 이런 거 쭉 말하고 있고, 됐습니까? 예, 그럼 네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네 번째 줄에도 쭉쭉 눈알 굴려요. 증가 감소 이야기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요. Yes부터 눈알도 굴려요. Yes부터 읽어보겠습니다. Yes, the city 쭉 가다가 has been proactive. proactive죠. 프로가 프로고 그 다음에 뭐 액티브는 적극적이니까요. 더 이걸 갖다 인덱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 뭘 하려고 해요? trying to curve지, 그지? curve 형광펜. curb. curve는 막다잖아, 막다. curb, curve는 막다잖아. 그러니까 크루즈 십 튜리즘. 그래서 이 배로 여행하는 이 관광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예, but 하지만 nothing will save. 그 어떤 것도 이 올드 타운을 뭐 보존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설상가상으로라는 수거줄 쳐봐요.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문제를 더 나쁘게 한다 이 말이 설상가상으로죠. 설상가상으로니까 그 뒤에 뭐예요? The lure of making extra money. 돈을 더 벌겠다는 그 매력, 욕심, lure, 매력. 그 돈을 더 벌겠다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이 has inspired many hometowner. 이 많은 홈오너들도 하여금 turn over their place to Airbnb. 이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에어비앤비에게 그들의 장소를 turn over니까 뭐 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머무르세요, 여기 여행 오세요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어떤 실력에서 이거 답이 나와요? 상위로 끌어올려야지. 에어비앤비에게 보기 들어봐요. 에어비앤비에게 한다는 말은 자기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러와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라는 말이잖아. 그렇게 턴오버, 그걸 갖다가 허용하고 내준다는 말은 결국은 관광업을 더 확대하고 찬성한다는 거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끌어올린 거지, 보기가 약간.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18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법 많이 그래도 읽어야 된다 생각한 게 네 지문입니다. 4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호로 15번부터 15, 16, 17, 18. 그래도 이 지문의 50% 이상은 읽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9번, 20번은 그럴 리는 없는 거죠. 19번, 20번은 다시 돌아와서 빈칸 기준으로 근거만 찾으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게 냈을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30분 만에 풀 수 있겠죠. 자, 출전이 전방위적인 스키마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문학도 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내고 아까도 뭐 미국의 총기 난사 이야기 내가 앞에 번역 안 했지만 미국의 수정 헌법 2조 나오면서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회과학도 내고 그 다음에 또 크로아티아에 있는 작은 섬 이야기 또 내고 맞습니까? 그러다 과학 소재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전방위적인 스키마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빈칸 끼고 있는 문장도 읽어야 돼요. A번 갑니다. The amount of carbon 14. 칼본 14의 양은 서서히 뭐만다. 양이 뭐 늘든지 줄든지 하겠지. as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만 갖고 답이 안 나오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양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번만 읽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칼본 14의 양이 뭐만다? 근거가 앞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자, 앞문장으로 올라가 보세요. 앞문장. 앞문장. 자, 그 앞문장 읽어보면 No new carbon 14 나오잖아, 그대로. 새로운 그런 칼본 14가 추가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행방편 하자. no new부터 A번 바로 앞문장 No new carbon 14 is added. 새로운 칼본 14가 증가 추가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않는다. 그리고 old 기존의 칼본 14는 서서히 decay into는 변화지. 나이트로존 질소인데 이게 다 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그 용어대로 하면 돼. 나이트로존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동격 관계야. 출제 원리가 맞습니까?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 맞지? A번에 적으세요. 동격 관계. 동격이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A번 앞문장 부정이잖아. 부정. 새로운 칼본 14가 추가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다? 줄어든다고 가깝지. 그거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보기 중에 후보가 보자. 1, 3 맞지요? 1, 3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가보자. B. 자, B번 끼고 있는 문장 조금 긴데 잘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The amount of carbon 14 radiation detected, pp입니다. detected for organism. 자, organism부터 유기체에 감지되는, 다시 유기체에 감지되는, 발견되는 칼본 14 레디에이션의 그 양은 measure, 이 measure를 보고 조치 이름 또 말아먹은 거예요. 이 measure를 보고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아먹은 거지. 쟤는 측정 장치다 이 말이지. 측정 수단이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측정 도구다.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대열포 별표. 그러므로니까 앞에 걸 읽어야 되겠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how long 들어가 볼까요? 그 오르거니즘이, 그 유기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번했는지, 다시 그 유기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땡땡했는지에 대한 어떤 측정 방법이다. 매절 측정 방법이다. 대열포가 그러므로지. 그러므로는 원인 결과니까 앞에 걸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앞문장 가봅시다. 앞문장 가보세요.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칼본 14로부터 점점 더 적은 그런 레디에이션이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 칼본 14의 양은, 그죠? 결국 이렇게 하다가, 그죠? 그러므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쭉쭉쭉 이 유기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뒤에 건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뭐예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어 있어야지. 그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죽어 있어야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데드가 되겠습니다. 자, 무난하죠? 이거는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빈칸 끼고 있는 문장 한번 보십시오. 아우, 빈칸 끼고 있는 문장. 난 이런 말 했을 거야. 빈칸 끼고 있는 문장이 25단어 정도 되고 길면은 빈칸 포함한 문장이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빈칸 문장 길이 한번 보십시오. 엄청 길지? 행복하게 웃어야 돼. 그러니까 자, 빈칸 포함한 문장 갑니다. 출발. The origin of new species, 새로운 종의 기원은 말이다. 콤마 위치. 됐고 찰스 다윈이 한때 언급했는데 됐고 불필요한 정보니까 그냥 날렸어요. 자, 새로운 종의 기원은 말이다. 내추럴부터 갑니다.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 뒤에 분화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서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에 대한 책임 있는, 뭐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이 별로야. 담당하는이 좋아. responsible. 책임 있는 이름 좀 이상해. 담당하는. generating this remarkable, 이런 놀라운이지. this 별표. this 일단 별표. 이런이니까. 이런 놀라운 명사를 만들어내는. 찰스 다윈 나왔잖아요. 이런 놀라운 명사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 빈칸 뒤로 가봐요. 형광펜 하세요. 결정적 단서입니다. with whom humans share the planet. 인간들이 행성을 공유하는, 우리 인간만 사나? 수많은 스피시즈가 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행성을 공유하는 땡땡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봐봐. 1번 봐봐. 생물학적 기술 말이 돼요? 응? 우리가 생물학자들의 기술과 함께 같이 상생하나? 응? 2번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죠. 정답 2번이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멸종된 됐고 치우고, 그지? 4번 멸종된. 어때요, 여러분? 보기 분석 중요하지? 보기 보니까 3번, 4번 비슷하지? 3번, 4번에 한번 봐요. 3번. 멸종된 유기체의 어떤 재고, 인벤토리. 4번 멸종된 종의 어떤 소집, 콜렉션 맞습니까, 여러분들?
3, 4번 저기다 비슷 이렇게 적어요. 비슷. 보기 문법 중요하다 그랬지. 예. 정답 몇 번이 2번이죠. 그죠? 그리고 진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겠다 뭐 어디 읽어야 돼? This remarkable 그래서 앞문장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문장 한번 보시면 단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는다면 앞문장입니다. 앞문장 한번 봐주실래요?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볼게요.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a great number of complex 형합해 놨어요. 이게는 결정적 다사지. A great number of 엄청난 수의 complex 복잡하고 multicellular 형태들 맞습니까? 이것들이 evolve 진화해 왔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어디 a great number of complex, multicellular form 맞습니까? 이걸 봐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어때요? 20번. 문장이 길면 문장 속에 단서가 있다. 내 말 맞지요? 그 다음 보기 분석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내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허를 찌르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직 9급도 그렇고 국가직 9급도 그렇고 허를 찌르는 독해에 허를 찌르는 문제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올해 허를 찌르는 문제는 이번에 올해는 경찰이 더 많았어. 독해에서는. 그리고 또 고마운 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이번 국가직 9급을 그래도 사람이 숨 쉴 수 있게 난이도 중하도 제법 있었다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는 너무 막 기분 비참하게 막 30점, 20점 이런 점수는 거의 안 받을 건데 그건 공부를 우리가 또 너무 안 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하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시험이 또 뭐가 또 할 만한 뭐가 어렵고 또 여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고 그냥 지방직이 조금 쉬웠어요. 제가 보기에 지방직이 조금 쉬운 거였지 국가직 9급은 딱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 시험지 어렵지. 이게 어떻게 쉬워 내가 봤을 때. 예, 이건 뭐 쉽다 어렵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말은 불필요한 말인 것 같고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게 비교. 우리가 뭔가 쉽다, 매우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시험지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이제 저는 서열을 쫙 매기잖아요. 자, 2020 서열 1위 넘사벽 뭐예요? 국회 8급 맞습니까? 국회 8급. 그 다음 서열이 경찰 1차야. 내가 보기에 경찰 1차. 예. 그 다음에 서열이 비슷해. 얘들 약간 비슷해. 서열맥이죠. 법원직. 그 다음에 9급 2개. 지방직하고 국가직. 이렇게 비슷하게 서열맥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소방공채, 특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올해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난이도로 한번 저 혼자 한번 쫙 해볼게요. 넘사벽으로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게 2020 국회 8급이었고 그 다음 어려웠던 시험이 경찰 1차였어. 그 다음 경찰 1차하고 영역이 다르지. 영역이 왜냐하면 경찰 1차 문법보다 이 국가직 9급 문법이 더 어렵거든. 하지만 허를 찌르는 최상 난이도의 문제가 이 9급에는 없었다 생각했을 때 저는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을 경찰 1차라고 말하겠어. 그 다음 경찰 1차 그 다음이 9급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비슷하게 하지만 국가직 9급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국가직 9급 그 다음 그 밑에가 지방직 9급이라든지 법원직 비슷하게 법원직은 25문제인데 문법이 센 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방공채 특채 특채나 공채나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 네,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또 뭐 새로 올라온 그런 질문은 없나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올라온 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른 과목도 잘 본 것 같아서 조정 점수가 기대됩니다. 발표가 감사합니다. 지방이라서 인강으로 듣고 있는데 최종 합격하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꼭 합격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자, 저는 뭐 지금 우리 학생들 이제 먼저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는데, 예,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 그랬어요. 이거 안 보셔도 된다고, 당연히 안 보는 게 맞다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또 다음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네, 그리고 또 너무너무 해설이 또 궁금한 학생들, 일부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 너무너무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또 상세하게 꼼꼼하게 또 해설하는 거, 해석하는 것도 해서 또 종이로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때 또 조금 또 이 시간에 미흡한 게 있으면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합격에 언제나 희망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하반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고생했습니다.